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그룹 창업자죠.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과 3명의 여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가의 탄생 과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이병철 회장이나 조홍재 회장, 또 LG의 구인회 회장처럼 선대부터 원래 이제 부자였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 한 해에 뭐 수천석씩 수확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돈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 산업화 시대에 맞춰서 이 산업자본으로 변화시킨 이러한 이제 재벌들이 있습니다. 반면 전혀 무일푼,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재벌이 된 그런 분들이 있죠. 뭐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그 회장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롯데그룹의 창업자 신격호 회장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한국전쟁이라든지 해방을 전후해서 일본의 어떤 이 적산 기업 이런 것들을 인수하면서 성장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SK라든지 한진 등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가 2000년을 전후해서 프로덕션 이른바 그 IT 붐 속에서 성장한 신흥 재벌들, 정보통신의 발달 속에서 불을 일군 그런 인물들이죠. 뭐 네이버 이혜진이라든지 카카오의 김범수라든지 뭐 이러한 또 이제 그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이렇게 이제 크게 우리나라 재벌의 탄생 과정을 좀 크게 보면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신격호 회장 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신격호 회장은 1922년생입니다. 울산 삼동면 둔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남 오녀 중에 첫째였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기본이 한 5명 낳고 그죠? 뭐 7, 8명씩 낳는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오남 오녀라는 게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많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죠. 삼동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언양의 공립학교로 전학을 해서 거기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41년 그러니까 19살 때인데 공무원 2달치 월급 당시 돈으로 83엔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이 사촌 형이 마련해준 공무원 2달치 월급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 전에 이제 신격호 회장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이제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가 신격호 회장에게 너는 이제 크게 될 인물이니까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제 상당히 격려를 많이 했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촌 형이 그 큰아버지의 아들이죠. 그 돈을 좀 마련해줬고 그 돈을 가지고 홀월단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뭐 고생을 많이 하죠. 신격호 회장이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이런 거 하고 뭐 공장 청소도 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더 하게 됩니다. 신격호 회장이 일본으로 갔던 것은 굉장히 이제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내가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일본으로 갈 때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것 같고 어머니한테만 얘기를 하고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신격호 회장이 일본으로 갈 때는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1년 전인 1940년에 노순화 씨랑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가 뱃속에서 노순화 씨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 아마 신격호 회장은 그걸 잘 모르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상황에서 일본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뱃속에 있던 그 첫째 아이가 이제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죠. 첫째 딸이죠. 아이가 들어선 상황에서 어쨌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맏아들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더구나 또 뭐 국내도 아니고 물설고 낯설은 일본으로
간다니까 말릴 수는 없고, 그래서 문수산, 뒷산이 문수산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수암이라는 암자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신격호 회장의 어머니가 거의 날마다 가서 아들의 그런 무운 또 성공하기를 그렇게 부처님 앞에 빌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신격호 회장이 성공하고 나서 이 문수암에 엄청난 좀 시주를 하죠. 그래서 절을 크게 이렇게 문수사로 다시 좀 거듭나는 이 중창불사를 하는데 신격호 회장이 또 상당한 재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본으로 간 신격호 회장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자라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와세다 공업학교 야간부 화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일제의 어떤 징용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6살 때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쪽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이때 귀인을 만납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하나미스라는 이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제 신격호 회장이 전에 여기서 알바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하는 걸 보고 이 하나미스 라는 사람이 좀 눈여겨봤던 거죠. 저 친구 괜찮네, 이렇게 이제 눈여겨봤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신격호 회장에 제안을 합니다. 이 군수용 커팅 오일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이거 내가 돈 대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냐, 팔로도 내가 다 개척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신격호 회장으로서는 이 갑자기 이게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두레박을 만난 그런 격이죠. 돈도 대주고 팔로까지 다 알선해 주겠다 라고 하니까 어이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하늘이 무심하지, 공장을 막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전쟁 와중이었으니까 이 폭격을 맞습니다. 미군의 폭격을 맞아서 이 공장이 완전히 이제 불타버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공장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또 공장이 파괴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 두 번 겪으니까 이 하나미스 상이 이제 포기해라,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신격호 회장이 여기에서 주저앉지가 않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세 번째로 다른 곳에 옮겨서 세 번째로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군수용 커팅 오일을 생산을 하게 되고, 동시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전시 상태에서 물자가 귀하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날개도 친 듯이 팔려 나가게 되죠.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 하나미스한테 빌렸던 6만 엔을 전부 갚고 신격호 회장이 또 고마운 마음에 하나미스에게 아파트를 한 채, 집을 한 채 사줍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을 정도로 이제 순식간에 돈을 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롯데가 성장하게 된 바탕에 또 이제 껌이 있습니다. 껌, 롯데껌. 이 처음 시작하게 된 과정도 참 드라마틱한데, 어느 날 이제 신격호 회장의 친구가 와서 뭐 이상한 거를 이렇게 하면서 너도 한번 씹어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거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건데 껌이라고 한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씹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씹어보니까 이거 새롭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최고 품질의 껌을 생산하자 해가지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품질 좋은 껌을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막 또 이 껌도 엄청나게 이제 팔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신격호 회장이 회사 이름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문학 청년을 꿈꾸었던, 자신이 읽었던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 샤롯데에서 착안해서 롯데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롯데그룹의 시작이 되는 거죠. 신격호 회장에게는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과 3명의 여인, 이병철 회장이 사랑한 일본 여인,
이런 내용의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신격호 회장도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격호 회장도 일본 여인을 또 사랑한 그런 공통점이 있죠. 신격호 회장의 첫 번째 여인, 제가 아까 초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노순화 씨입니다. 1940년,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18살 때 결혼을 해서 여기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태어나게 되죠. 신격호 회장은 3명의 여인 사이에 이남 이녀를 뒀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노순화 씨는 29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 있을 때 돌아간 거죠. 결국 신격호 회장이 일본으로 떠나고 나서는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일본에 있을 때 신격호 회장이 두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게미스 하스코라는 일본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의 사이에 신동주, 신동빈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신동주 SDJ 홀딩스 대표죠. 큰아들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격호 회장의 후계를 현재 신동빈 회장이 이어서 맡고 있죠. 큰아들인 신동주 회장은 이제 제일교포의 딸이었죠. 조은주 씨와 결혼을 했고, 신동빈 회장은 일본인 오고 마나미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여인, 신격호 회장의 세 번째 여인은 미스 롯데로 선발됐던 서미경 씨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마케팅을 합니다. 마케팅을 하면서 상당히 이 방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방송사랑 같이 이제 이런 뭐 선발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더 부흥시키는 이런 경험을 갖게 되고, 그것을 한국에 진출한 이후에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스 코리아 등등을 뭐 뽑고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지어서 이제 미스 롯데를 선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선발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서미경 씨입니다. 그러면서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딸이 한 명 태어나죠. 신유미라는 호텔 롯데 고문으로 있는 신유미 딸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신격호 회장은 3명의 여인과의 사이에 이남 이녀를 뒀습니다. 오늘은 무일푼으로 오늘날의 롯데그룹 대재벌을 일군 신격호 회장, 그리고 신격호 회장이 사랑했던 3명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